네, 이제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에 이어 오늘은 과연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장광일 동양대 국방과학기술대학장과 함께 오늘 협상 내용과 성과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0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했고 오늘 이제 2시간여 뒤면은 다시 접촉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좀 잘 풀리고 있는 것인지 반면에 접점을 찾지 못해서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두 가지 다 가능성은 네. 있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 합의 도출을 위한 그런 진통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나 이제 어제 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동안의 남북 간의 관계의 불신의 골이 너무 깊었다. 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목함 지뢰와 이 폭발에 관련된 입장 차이가 너무나 아주 극명하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타협점과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큰 의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 의제의 이 남북 간의 입장차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이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관건이다라고 우선 봅니다. 네. 그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도 10시간 가까이 회담을 했지만 일단 정회를 했고 다시 오늘 재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하지만 북한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았고 다시 회담장에 나오기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우선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회담이 시작되고 나서 한 2시간 반쯤 돼가지고 회담 결렬이라는 회담 종료가 됐다는 자막을 보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종료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사인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종료가 아니고 정회가 되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회담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오늘 아침 새벽 4시 가까이까지 진행되어서 10시간 가까운 비교적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이 얘기는 비교적 진솔하게 양측이 상대의 서로 얘기를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접점을 지금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봅니다. 네, 이번 접촉에는 이제 북측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섰습니다. 북한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권력의 실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이번 대화 테이블에 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은 총정치국장, 네. 그러니까 북한 권력 서열 김영남이도 있지만은 네. 사실상 실세적인 차원에서 거의 2위 정도의 이인자라고 하죠. 예.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대화의 정면으로 나왔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과거 그런 적이 제가 볼 때 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총정치국장이 회담 정면에 나온 것은 그만큼 북한이 지금 절박했다. 절박하고 대화에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뭔가 지금 합의를 도출하고 싶은 것은 우리보다는 지금 북측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지금 대화에 대해서 입장을 갖다가 지금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합의점 방향으로 도출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2+2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통상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은 한 5명 정도의 회담 대표자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같이 총정치국장과 북한의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양건 통전부장 그리고 우리는 안보의 사실상 박 대통령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안보실장과 통일 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는 사실 대단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 또는 이 연천 폭발에 대한 그런 사과와 책임자 처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얘기도 함께 전반적인 남북 관계도 이것이 아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북한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남측이 조작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차가 좁혀질 수 쉽지 있지 않습니다. 않을까. 네, 뭐 불과 하루 전까지 예. 김영철이가 평양에서 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아주 뭐 광고를 하지 않았을까. 세계에다 대놓고 있지도 않은 포격을 하였다 예.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가 지났는데 황병서인들 쉽게 시인을 하고 네. 사과를 하고 또 책임자 처벌을 하면서 다시는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는가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도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끌고 하지만은 네. 단지 제가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지금 대화에 대단히 지금 목매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8월 20일 날 이 지뢰폭발이 아니고 연천 포격을 한 전후 상황을 보면은 네. 일련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 북한이 대화를 위한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몰아갔던 상황으로 지금 쭉 복귀를 다시 해보면은 예. 그런 측면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긴장 국면도 고조시켰고, 네. 고조시켰고, 그러면서 사실은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함으로써 김관진 실장을 사실상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이 고위급 회담으로 연결시키고 사실은 뭔가 대화를 통해서 저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제가 볼 때 확성기 방송의 차단이겠죠. 네. 그것에 대한 것이 이어지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저들의 종점은 역시 이 경제 문제, 돈이 아니겠느냐. 하는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뭐 이런 등등으로 가서 지금 북한이 아주 경제적으로 사실은 대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처지를 역시 이 남측 통로를 통한 새로운 모색, 활로, 개척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로.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주체는 좀 생략을 한 채 다소 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유감 표명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과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점이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참 받기도 어렵고 또 안 받자니 긴장 고조는 구지되고 긴장 국면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또 고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 네. 뭐 한민구 장관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예. 그게 도발의 악순환이라는 게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 도발하고 협상하고 보상하고 예. 또 없는 듯 지내다가 또 언제쯤에서 또 새로운 도발이 있고 예. 이런 소말의 이 북한이 갖고 있는 도발 패러다임의 악순환을 네. 이번 기회에 끊겠다고 그랬으면은 사실상 명확한 사과 그리고 뭐 최소한 책임자 처벌은 까지 하여간 처벌과 그다음에 향후 네.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북측의 태도에 대해서 네. 북한이 시인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아마 이 회담이 끝나고도 오히려 네. 두루뭉실 그렇게 유감 표명 정도로는 좀 국민적인 납득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네. 북측에 좀 확실한 성 있는 태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측이 이제 10시간 정도 회담을 했기 때문에 네. 과연 북측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정말 저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상 무엇인가. 아마 제가 볼 때 10시간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네네. 나왔을 겁니다. 대화의 처음에는 사실상 북측이 어떤 하고 싶어 했던 속내를 내지는 않았겠지만 예. 대화를 하면서 적어도 10시간 정도의 대화를 이렇게 양측이 그것도 고위급이 했다고 하면은 네. 뭐 어느 정도 서로의 어떤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예. 조금 우리가 아마 지켜보면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10시간 가까이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럼 북측 대표단은 평양으로 돌아가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평양으로 돌아갔는지 판문점 일대에서 뭐 전화나 뭐 다른 예. 유선 방식으로 했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제가 볼 때도 황병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북한에서 김정은 외에는 없다라는 예. 그런 시스템을 본다면은 네. 사소한 결정이라도
위임은 받아온 그런 권한은 제가 볼 때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켜라 예. 하는 것은 받았지만은 그 외의 사실상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협상의 이런 구체적인 과정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결심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제한이 될 겁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10시간에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김정은과 그 참모들한테 이제 최종적인 승인과 협의를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보고를 한 이후에 어떤 전략을 전해받고 오늘 나오게 될까요? 어떤 것은 승인을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네. 이거는 우리 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예.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자. 그래서 어떤 최소 최대 최대 우리가 얻을 것은 이거고 최소한 이거 얻을 것은 이거 그런 가운데서 양쪽이 이제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대화가 만일 좀 잘 풀리지 않을 경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추가적인 일정을 좀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좀 좋은 성과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을 텐데 아니면 아예 이것이 다 또 뭐 결렬을 선언해버리고 북한이 뭐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또 이 남북 간 긴장 국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사실은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긴 조금 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만은 우리로 봐서는 특히 이제 군의 입장이나 대비하는 입장에 봐서는 그런 이 회담의 결렬 네네. 또 결렬 이후에 어제 그 17시 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었던 상황이 재현되는 상황까지도 감안을 해서 준비는 일단 군에서 하고 역시 대비태세는 지금과 같이 일단은 완전한 북한의 어떤 이 합의 또는 이런 것들이 철거되지 않까지는 적어도 대비태세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전격적으로 고위급 접촉이 청사되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모두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상황을 봐도 낮에는 한미연합 공군훈련이 실시가 됐고 또 밤에는 미국 화령여단이 다연장 로켓을 싣고 통일대구를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 이제 한미연합 편대군 훈련을 해서 이제 공중에서 일종의 무력 시위죠. 예, 예. 그 무력 시위의 의미는 한마디로 우리가 연평도 그렇죠. 연평도 포격대 예, 예. F-15K가 떴지만 사격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번에 이제 한미 공군이 그 위력 시범을 보였던 그런 것은 그런 충분한 위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은 그런 공군력을 투사해서 전력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예.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게 억제 효과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연합 편대군 훈련을 이제 시범 시위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 예, 예. 그 아까 얘기했던 통일대교로 이제 무슨 MLLS 차량이 다니면서 지상으로도 시범을 보였다는 것은 기자들 보기에 이제 워낙 상황이 민감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상에서 지상군의 그 화력을 갖다가 어떤 그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은 그것은 확인 결과 일상적인 훈련 그렇게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는 워치콘을 지금 2단계로 격상을 한 상황이고 또 북한도 화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 이런 경계태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잠시 휴전 상황이라고 보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대비태세,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화에 대해서 압력수단도 될 수 있고요. 사실상 북한이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은 목함지뢰가 터졌을 때 어쨌든 정부에서 강하게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 방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사실은 움츠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포격을 하니까 다시 그런 대응 사격을 그 과거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강력한 대응 기조 하에 대화도 실시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대비 태세, 감시 태세는 일단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될 때까지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또 군으로 봐서는 기본적인 임무라고 네. 봅니다. 그 대북 기조에서 우리가 유화책보다 좀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투 트랙을 같이 가야 되겠죠. 네. 대화는 하면서도 또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대비 태세라든지 만약에 대화가 끝나고 북한의 어떤 압력이나 또는 그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가차없이 네. 여태까지 계속 천명해 왔던 원점과 지휘 세력, 지원 세력을 그건 타격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 그걸 못하면 제가 볼 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또 군에서도 실제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를 직접 가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야전 지휘관들을 믿는다. 또 야전 지휘관들의 그 아주 건전한 판단을 갖다가 신뢰한다. 네. 그런 만큼 당신들은 뭐 이 정치적인 고려 이런 거 없이 판단한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가차없이 사격하고 또 훈련한 대로 매뉴얼대로 조치해라. 그래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선조치 후보고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군으로 봐서는 뭐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늦게 한 18시쯤 돼가지고 그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이 ROTC 장교인데 예, 예. 소위로 지금 전방 가 있는데 네.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더라고요. 아, 예.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교수님 포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할까봐 서운합니다. 이런 정도의 의지예요. 전방에 있는 우리 병사들의 지금 네. 장병들의 그 이 뭐라고 그럴까 대비 태세와 정신 자세가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당분간 안정적인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지를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10월이 북한 당 창건일이다 보니까 그 10월쯤에 뭐 대규모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요 상황하고는 조금 별개의 상황으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뭐 이 신년사 발표할 때부터 국가의 가장 큰 행사다라고 공언을 해오고 또 실제 준비를 해오고 또 어떤 도발에 대한 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뭐 군사적인 어떤 도발이 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외교적 목적의 뭐 예를 들어서 핵실험이라든지 네네네. 또는 대형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사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은 그동안 약 4년 동안의 자기의 치적 또 체제 결속 그다음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의 축포로서 활용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3시쯤부터 이제 고위급 접촉이 재개가 될 텐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일 동양대 국방과학기술대학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